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한 아바타 아나운서 전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에 따른 제1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준용 기자 연결하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통날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대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신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많은 분들 오셨을 텐데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의원님들께서 좀 참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교통사고 조사협회를 비롯한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안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금년에 4차례를 가지려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아마 첫 번째 정책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포럼이 국회 교통안전 포럼 19대 때 제가 대표를 했었고 사실 지금은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이렇게 포럼의 개최를 맡아달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포럼 그리고 물관리 물 부족 국가에 대해서 물 문제 이런 포럼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무관심하고 또 국회에서 다루기는 좀 비중이 약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지금 언론 관심은 지금 한 군데뿐이 없는 것 같은데 국정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루면 언론 관심도 많고 기자들도 많이 오실 것인데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포럼에 관여하는 것보다도 누군가는 정말 우리 국민 가정의 행복, 자살, 하루에 37명이 자살하고 있는 그런 통계, 1년에 13,000명이 자살하고 있는 통계, 또 교통사고, 또 이 물 문제는 누가 맡아도 맡아야 되겠다 싶어서 관심 없는 포럼만 제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의 행복이 그 가정을 불행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또 관심 가지시고 또 후원을 해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석 원장 감사드리고 송혜범 협회에서도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문철 변호사님 정말 귀하신 시간 내에서 참 언론에서 많이 뵙고 봅니다만
오늘 또 진료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또 사회를 맡으시고 서로 교수님 감사드리고, 전문가 여러분, 또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T 첨단 국가라고 하면서 자동차 생산은 세계 6위, 또 제12권의 경제 대국, 이렇게 경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한 해 110만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 그리고 180만 명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0여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만, 교통사고 건수는 아직도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어서 OECD 국가로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훌륭한 정책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에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후원해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석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통사고 처리평가법을 그것을 출발해서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국회에서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임을 주재하시는 주성용 국회 부의장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간의 생명, 안전이 개개인과 그 가정 그리고 국민 전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개인마다 또 저희 가정마다 교통사고와 관계 교통사고에 관한 사연이 없는 집에 한 집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부산에 처음 갔을 때 교통사고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다가 살아요. 그런 사연도 있고 저희 아버님이 제 중3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에서 신고하는 사실인데 근데 주위에 가족 단위를 이렇게 보면 전부 사연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재수가 없었다. 개인의 어떤 운수, 불행 이런 것으로 그냥 돌리고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예방할까?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정의관념에 합치된 발표를 마치고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세미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원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하신 구호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저보다 사랑 교통안전하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우리 함께. 한문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왜 교통사고 처리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안 와도 될 뻔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를 요약해서 다 정리해 주셔서 저는 거기다 조금 살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서 먼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 180만 명이 다치고 사망 숫자는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1년에 12,000명이 사망했지만 사망 교통사고로 지금은 연간 한 4,000 몇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부상자 중에서는 크게 다친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30분의 1이 매년 다쳤다는 거죠.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한 사람 교통사고 당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걸로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다툼에 빠질 일이 없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그 법에 있습니다. 법에 특례, 특별한 예외를 준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외도 종합보험의 예외를 줬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그 부의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래전부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셨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어떻게 살아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일반 국민들이 이거 문제 있다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를 먼저 살펴볼 때, 먼저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 왜 문제냐 하는 게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핵심은 12가지 예외 사유가 아닌 부상사고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과연 12대 중과실만 처벌하고 나머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그럼 이와 같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를 인정하는 교처특위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탄생됐느냐? 그리고 예외 사유가 너무 적다,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거 처벌해야 된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예외 사유를 확대시키면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보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어떤 소방관의 딸 교통사고 얘기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22만 명이 맞다 문제다 동감하고 동의를 하면서 언론에 많이 부각됐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벌써 3개월째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에 살던 6살 난 아이는 보호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일 모녀는 다음날 있을 소풍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는데요.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차와 부딪히면서 딸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렵게 유가족을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걸어가고 있던 모녀를 향해 돌진했고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그날의 악몽.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돌진한 차량에 치여서 저는 날아가서 꼬리뼈가 골절된 상태였고, 제 정신 차리고 달려갔을 때 딸아이는 자, 이 사건 여러분들 다 언론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분개했는데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아파트는 사유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처벌을 못한다, 그렇게 주제가 잡혔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처벌할 수 있죠. 당연히 사망한 딸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던 국유지던 공유지던 도로든 아파트든 주차장이든 어디서든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처벌받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처벌합니다. 불구속돼 있는데요. 잘못 전혀 하나도 없는데도 요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에서 구속되는 것은 한 100명 중에 한 30명밖에 안 되죠. 음주 사망사고라든가 뺑소니 사망사고만 구속시키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간선 침범조차도 형사비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좀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결심됐고 9월 14일 날 1심 판결이 선고 예정입니다. 검사는 2년,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금고 2년밖에 구형 안 하느냐? 사람 죽었는데 살인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는 실수. 자, 그런데요. 왜 처벌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망사고가 아니고 뺑소니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럼 종합보험 처리를 끝난다. 공소권 없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한 거죠. 이와 같은 게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대전 아파트 사고는 딸이 사망했어요. 거기는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할 뿐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건이 그때로부터 한 더 달 전, 작년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8월 10일 날 있었던 사고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도로교통특례법. 이제 법은 이제 정확히 이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거 문제 있다. 이거는 문제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는 참여 인원이 8,800명밖에 안 돼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반가운 그런 느낌? 아니 왜 없어요? 솔직히도 듣기만 해도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워.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질주한 자동차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CCTV를 보면 더욱더 끔찍합니다. 자, 잠시 후에 어린이가 나타날 겁니다. 킥보드를 지치면서 평화로운 보도에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동차가 달려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저 어린이를 초등학교 1학년생은 저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저 어린이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살며신문인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동차가 저렇게 달려들어갔고 그리고 그 경비실까지 박살낼 정도로 아주 개인음을 내면서 들이받아갖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살며신문인간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2주간 昏迷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죽을 뻔했죠. 그런데 저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전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긴 하지만 그것은 경찰이 그린 횡단보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두 번째 사고는 아까 어디서 사고 났죠? 인도에서 사고 났죠. 인도에서 사고 났는데 근데 거기가 아파트하고 옆 바깥에 있는 인도, 구청에서 설치한 인도하고 아파트에 설치한 인도하고 그게 붙어있다. 구청에 설치한 인도에서 한 1.5m 들어가 있었다. 그것은 구청에 설치한 인도가 아니다. 그것은 보도가 아니다. 따라서 보도침범 사고가 아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합법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고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횡단보도 사고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인도침범 사고인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부상사고일 때 뺑소니 치지 않고 그리고 12가지 정해져 있는 예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12가지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12가지 과연 그것은 합리적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사고요. 횡단보도 사고를 보죠. 자,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 그것을 처벌합니다. 횡단보도 흰색 선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아니네. 횡단보도에서 벗어난데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차이가 과연 합리적인 차별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살펴보죠. 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저 아주머니 저건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 할머니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고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 처벌 대상이고요. 두 번째 사고. 이것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좀 달리면서 밤에 달리고 있죠? 밤에 달리고 있다가 과속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닙니다. 신호등 없는 황색 전면 여기서 팡! 날아갔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다쳤겠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10cm 정도, 20cm 정도 벗어났습니다. 아무런 처벌도 안 합니다. 종합범위 가입되어 있으니까. 아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게 한 발자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한테 무슨 차이가 있어? 아, 여기는 횡단보도 흰색선이고 한 발짝 벗어났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수학자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 횡단보도를 학생들이 평화롭게 걸어가다가 후진한 채 사고를 당하는데요. 저 사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 4명이 걸어오다가 1명은 여기를 걸어왔는데 얘가 다쳤다. 아무런 처벌도 안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아까 여기 집 쓰러져 있는 그 학생은 골반이 틀어지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습니다. 2달 동안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부모가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골반 쪽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만약에 여기서 사고를 안 했다면, 여기였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보죠. 정상적으로 내신에 잘 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 사고가 납니다. 네. 이번 사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것을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100대 0이죠. 못 피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고는 처벌 대상인데요. 그 다음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자, 1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트럭이 가고 있고요. 또 차가 있죠. 똑바로 가는 듯이 하다가 택시가 여기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저렇게 불법유턴하는 거. 앞에 거는 맞은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다. 두 번째 거는 중앙선을 침범하려던 중에 일어난 불법유턴 중에 사고지만은 같은 방향끼리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뭐가 차이인가요? 운전자가 피하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 사례 보시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 과속사고, 속도위반 사고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사고라는 것은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km라고 그러면은 시속 80까지는 처벌 안 해요. 80점 얼마가 돼야 돼요. 초과니까. 시속 80,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라고 그러면 시속 100km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100을 넘어야 된다. 100일부터 처벌한다. 과연 시속 100km와 시속 101km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38번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속 제한속도 80km 도로입니다. 두 사람이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차 한 대 지나가고요. 또 한 대 정상도 지나갑니다. 여기 넓은 갓길입니다. 갓길. 저 차가 시속 170으로 오다가 튕겨지면서 쾅!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170으로 달려오다가 중앙대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핸들 틀어서 원벽을 들이받고 팡! 튕겨서 차 사이에 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은 건졌습니다. 뼈가 여기저기 부러졌어요. 한쪽 눈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운전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속 170으로 오다가 옹벽을 들이받을 때는 시속 105였다. 근데 거기서 속도가 떨어져갖고 사람 들이받을 때는 그때는 90몇이었다. 80도로인데 100일이 돼야 되는데 야 100일이 안 됐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소는 처리됐고요.
경찰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11회 증가시대에 안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가 빠졌나요? 그건 나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조사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그때 처벌하는 겁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만 12세까지 13세 미만 12세 이하를 말하죠. 대체로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둘이 걸어가는데 그러다 둘이 꽝 사고 당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너 몇 살이니? 저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갔고요. 지금 만 12세 11개월 27일이에요. 오, 너는 아직 어린이네. 너는 저는 어제 생일 지났어요. 넌 13세네. 더 많이 다친 13세는 공소권 없음. 조금 다치면은 공소권에서 처벌하고. 또 어린이 초등학생을 학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면도로로 할머니가 데리고 갑니다. 할머니가 데리고 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달려들어요. 핸드폰 보면서 따뜻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요. 할머니가 애를 확 미치고 할머니가 그 차에 사고 당해서 여기저기가 부러졌습니다. 아무런 처벌도 안 받습니다. 왜? 주택가 골목길 음주운전 아니고 신호등 없고 중앙선 없고 횡단보도 없고 그리고 할머니는 만 12세 넘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교통사고는 처벌받았어요. 형법 268조에 의해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 직업적인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걸 하니까 운전할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를 했을 때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2년 1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사망, 뺑소니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아니고 뺑소니 아니면 부상사고는 웬만해선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죠. 합의해라. 피해자랑 합의해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 안 하도록 80년 하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자가운전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고 내면 우리 전과자 되면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국회 속기록이 있습니다. 예, 81년도 11월 27일 날 있었던 국회 내부 속기록 내용인데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경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 후반에 자동차, 달리는 말 자동차 있었죠. 조랑말차. 그 차를 미국에 수출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 차도 굴러가네? 그러면서 아주 신기하게 쳐다봤다는 거죠. 하지만 잘 팔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국내에서 이걸 많이 좀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자동차 산업 육성이 될 거 아니냐? 많이 타라! 근데 잘 안 타요. 기사가 있는 사람들은 타지만 공무원들이 소송해라!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안 탑니다.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 내서 내가 교통사고 내면 나는 처벌받게 되는데 처벌받으면 공무원 쫓겨나지 않느냐? 저 시도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때 걱정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사고 안 낼 거지? 땡돈이 안 칠 거지? 8가지 지킬 거지? 네. 그러면 괜찮아. 피해자는 합의만 해. 합의만 하면 너 처벌하지 않을게. 근데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해요? 그렇네. 그러면 자동차 산업과 함께 우리도 보험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네. 종합보험 들어. 종합보험만 들면은 합의된 거랑 똑같이 쳐줄게.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은
합의된 거와 똑같으니까 사망 뺑소니 8대 중과실만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넣어놨죠. 보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8대 중과실만 아니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베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서 지금 6위입니다. 그리고 보험 시장도 우리가 8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가장 큰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공식적인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건 여러분들 법제처 들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 요새는 82년대 요새는 운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럼 대부분이 나중에 운전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키면은 그 사람 처벌받는 거,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좀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합의해봐라. 합의해오면은 처벌 안 하겠다. 합의를 해야, 그래야 피해자를 빨리 피해자의 그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줄 거 아니냐. 그럼 가해자는 처벌 안 하고 피해자는 처벌 안 받고, 그래서 가해자도 좋고 피해자도 좋고 국민 전체가 좋게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해놓고 난 돈 없으니까 몸으로 떼올래요. 그러면은 가해자는 처벌하지만 피해자는 어떻게 회복하라는 얘기냐.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시켜주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시켜주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주된 처음에는 그런 의도에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합의 안 되더라도 종합보험에만 가입하면 합의된 것으로 쳐주겠다. 이게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자, 누구나 다 차를 타니까, 자, 차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자, 누구나 운전한다. 그리고 웬만해서 처벌하지 말도록 하자.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주자. 그래서 우리 모두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라. 처벌하지 않겠다. 그게 거기까지 괜찮은데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합의된 건 똑같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 특례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갖고선 부족한 거예요. 8가지만 갖고 하니까 참 갑자기 보도를 팍 침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치범사고 하나 들어갔죠. 그러다가 또 버스에 사람이 뚝뚝 떨어져요. 아이고, 사람 떨어뜨리면 안 되지. 개문사고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 어린이들이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한 30몇만 명밖에 안 됐죠.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를 맡겨야 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골전사고가 생겼습니다. 어린이 보호사고 2009년. 그리고 요즘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니까 트럭에서 갑자기 뭐 뚝뚝 떨어져갖고 지나가는 차들 막 때려서 사람 다치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화물추락 방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2가지입니다. 그런데요, 12가지만 지키면 될 것입니다. 12가지 자체도 문제점은 아까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12가지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2가지보다 더 나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빨리 달리는 관광버스, 터널 진입 구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으니 결국 앞차량을 잃어버렸다.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고의 저 사고, 봉평터널 사고죠.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 처벌해요. 하지만 37명 부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망 안 했네? 뺑소니 안 쳤네? 종합보험 가입돼 있네.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었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면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8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자, 이 사고도 사망 2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만 부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유명한 그 뮤지컬 배우 남편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죠.
2사람이 사망하고 3사람이 다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속주의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부상이든 사망이든 다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이 나쁠까요? 졸음운전이 나쁠까요?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눈을 부릅뜨고 앞에 차를 피하려고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운전합니다. 하지만 졸음운전, 시속 100km 달릴 때 1초에 28m인데요. 10초만 졸음운전하면 280m, 시속 100km 가다가 터널에서 그냥 들이받아서 수십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어느 게 더 나쁩니까? 당연히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죠. 그런데 졸음운전은 시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졸음운전 집어내야 되겠죠? 경찰청에서 조사관이 어디 계십니까? 나오셨는데 아까? 예, 되겠습니다. 아, 계시죠? 졸음운전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졸음운전이 넣으면 13대. 13대 국회가 아니고 13대 중과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날까요? 보시죠. 직진신호, 이 차는 좌회전 하려고 그랬습니다. 직자신호에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자, 어떡하나 보시죠.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로 좌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택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바로 뒤에 오토바이 오다가 오토바이 정상도 제일 끝에 차로로 오고 있었는데 택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를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붕 날아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해서 제가 오늘 안 갖고 왔겠죠. 사망해서 어차피 처벌 대상이니까요. 오토바이 운전자 여기저기 많이 부러졌습니다. 안 죽었네. 뺑소니 안 쳤네. 택시는 공제조에 가입돼 있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으면 끝났습니다. 저런 거 처벌해야지요. 그럼 저거 집어넣으면은 이제 아까 13대니까 이번에 14대.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서 끝날까요? 그게 아니고 야 근데 핸드폰 도마에다 사고 나면 이것도 나쁘네. 집어넣고 또 왜 어린이만 보호해?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시간에 왜 있게 된 것은 우리 노인들이 우리를 다 일구고 그랬는데 전체 14.2%, 좀 있으면 20%가 노인 인구인데 노인도 보호해야지. 급차량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집어넣고 또 노인 집어넣고 16대, 17대 지금 몇 대입니까? 20대입니까? 20대, 21대, 나중에 30대, 40대, 50대 결국은 누더기법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다 보니까 점점 더 법의 분량은 많아지고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외 사유를 자꾸 확대시키면 해결될까요? 아무리 확대시키더라도 빈틈은 있습니다. 어떤 빈틈이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망사고도 아니고 뺑소니 아니고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그러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여기 그냥 주택가 이면도로예요. 사람이 하나 이제 지나올 건 사람 지나가고요. 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요 사람이요. 도차가 좌회전 하다가 빠르지도 않은데 쾅! 저 정도 속도면 일어나야죠. 아,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쾅!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축 무너집니다. 안 일어나요. 저 정도 일어나야죠. 왜 못 일어날까요? 아까 넘어질 때 어디에 부딪혔죠? 뒤로 넘어진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신체감정서인데요. 머리를 다쳐서 장애율 100%, 하루에 12시간의 개원인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권 없음.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근데 이 사고가 언제 있었느냐? 2009년 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2월 24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2년 2월 26일보다 이틀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2009년 2월 24일가 사고다. 2009년 2월 26일에 사고 났으면 처벌할 텐데
2009년 2월 26일보다 이틀 전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대로 끝났습니다. 2009년 2월 26일 날 어떤 게 있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멋진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눈 팔다가 어느 집지 찾다가 또는 지나가는 누구 쳐다보면서 한눈 팔다가 그러다 사람을 쾅 들이받아갖고 자동차와 전봇대 사이에 사람 끼게 해갖고 식물인간이 되겠는데,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유로, 뺑소니 아니라는 이유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공소권은 없으면 끝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로 한답니다. 그래, 김구, 어서 오게. 앉으시게. 자, 여보, 여기 좀 다과상 좀 차려오시오. 그래. 여러분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원장님, 우리 사익감이 왔습니다. 예비 사익감이 처음에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사익감한테. 이름은 이제 이름은 아는 거고요. 이름은 그만 얘기했고요. 네, 누굽니다 해석했고요. 그다음에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아니, 이제 잘 몰라요. 이제 소개시키게. 아까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만난 친구인데 오늘 인사 데리러 올게요. 그러면은 우리 의사님은 처음에 사익감 이렇게 오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몇 살이고 뭐 키가. 몇 살 키. 저도 이제 저 딸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아버님을 뭘 하시나?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을 뭘 하시나? 그때 대답을 합니다.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아, 그랬는가? 어이구, 어머님께서 그래, 박군, 아버님은 뭘 하시나?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으로 집에 누워 계십니다. 지금 8년째 누워 계십니다. 딸 주겠습니까? 사망이 나쁩니까? 식물인간이 나쁩니까? 사망은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식물인간 누워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안에 항상 구름이 껴 있습니다. 똥오줌 치워내는 그 쾌쾌한 냄새가 결코 살아있다 그래서 사망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식물인간 차이점이 없는데 왜 사망 처벌하고 식물인간은 처벌 안 하느냐? 평등권 침해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내가 법정에 가갖고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나의 재판 지휘권을 갖다 침해했느냐? 이 두 가지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죽는 것과 별 차이 없는 크게 다친, 무겁게 다친 중상의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중상의 개념이 중상에는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한테 처벌할까 말까를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라. 물론 8대 12대 중과실은 처벌 대상이지만 12대 중과실 예외 사유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8대 9대에 부정됐었죠. 10대였구나. 그런데 거기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이 다쳤을 때는 그때는 본인한테 물어봐갖고 본인이 용서해주세요. 그럼 용서해주지만 용서해주라 소리 안 하면 처벌하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상의 개념인데요. 하지만 중상의 개념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주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거나 즉 다쳐 죽을 뻔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그때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상의 개념이 아까 보신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상해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죽을 뻔했거나 그 다음에 나온 게 불구되거나 불치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어디도
도대체 어느 정도가 죽을 뻔한 것이냐? 어느 게 불친난치? 불구, 불친난치 어디까지냐? 물론 개념적으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또 식물에 벗어나 반 못 쓰는 편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그다음에 두는 실명, 이런 거는 중상으로 보는데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과연 중상으로 처벌할까요? 저기 우리 이장성 교수 계신데 경찰청에 충남지방경찰청. 자, 죽을 뻔했습니다. 막 수액, 응급수액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수리 잘 돼갖고 살아났어요. 중상으로 처벌합니까? 안 하죠. 이 자리에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강서구 마곡지구에 킥보드 타다가 뒤에서 때린 차,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 어린이의 아빠가 나와 계신데요. 원채은장의 아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죠. 결국 종합범 들었다는 이유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죠. 딸 그때 처음에 응급실에, 대학병원 응급실 갔을 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명이 그 이만한 뇌출착 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추는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죽는 것도 죽을 수가 각오하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가해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해자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죠.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이 찾아와서 정말 잘못했었다는 얘기를 한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살아도 싶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왜 처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경찰에 계신 우리 교통사고 아주 최고 베테랑도 저런 경우 처벌 안 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불구, 불치, 난치,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허리 압박골절로 수술한 경우 어떤 검사는 중상해를 처리하고요. 어떤 검사는 일상생활 하네 중상해 처벌하지 않고, 똑같은 곳에서 누구한테 가면은 중상해, 누구한테 가면 중상해 아닌 거, 중상해 개념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요, 이 아가씨, 이 학생 평생 동안 아마 자연분만 못할 거예요.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물론 저건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약간만 벗어났다고 처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상해냐 아니냐 관계하지 않고 엄청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동차가 차로 변경하다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어요. 이 사람 튀겨져서 인도에 있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20대 후반에 전도 양양한 직장인이었어요.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 잘못 전혀 없이 다리가 여기저기 쪼글 나갔고요. 다리가 안 붙어요. 다리 안 붙으면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8번 수술했는데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 그런 데 붙었네? 절단 아니네? 중상해 아니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잃었죠?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도 떠났죠? 인생이 피폐화되어 있는데 가해자는 한마디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아까 처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굳이 전과자 만들 필요 없다. 종합범이 들어있으면은 처벌하지 말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복을 해주자. 그래갖고 우리 모두 편하게 하자. 이게 공식적인 재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은 웬만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뺑소니 쉬지 않고 12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중상해 별로 있는 데지도 않습니다. 만세, 종합보험 만세.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 과연 제대로 신속한 피해복을 받을까요? 보험사가 합의할 때는 가해자 찾아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보험사와 과연 합의된 것만큼 제대로 해줄까요?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교통사고 당해갖고 1년, 2년 입원해 있으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에 대한 보상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를 든 것이 아니다. 어린이도 아니다. 그리고 뼈가 불어서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뼈가 붙었네. 중상해도 아니다.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예전에 지나가다 뛰어가다 불안해서 좀 어디 넘어져도 죄송한데 괜찮습니까? 병원 가시겠습니까?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로 사람을 박살나게 해놓고서도 나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 귀찮습니다. 양심불량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백이민족에게 양심불량 촉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한때는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12,00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5,000명 더 내려갔습니다. 4,000 몇백 명 되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2,000명대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교통사고가 줄어야 사망자가 부는 겁니다. 물론 사망자 숫자 줄은 것은 중앙물리대 많이 만들어 놓고 과속감시 카메라, 신호 감시 카메라 그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고 안 나요. 그러나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횡단보도에 좌회전하다고도 애가 죽었어요. 또 주차장으로 천천히 좌회전하는 사람이 넘어져갖고서 식물인간 됐어요. 작은 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사고가 일어날까요? 나 운전 안 했어. 나 신호만 지키면 되지. 주택가 골목길에 과속도 아니고. 그리고 사고 나봤자 어차피 나는 보험 처리를 끝나. 보험 처리를 끝나.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전불감증. 사고 나다 보면 작은 사고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지나가는 저기 가는 저 어린이가 내 아들, 딸이다. 저기 가는 저 어르신이 내 부모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피하겠지. 사고 내도 보험 처리, 인명경시, 풍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면 지금 종합보험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거, 그로 인해서 예전에요, 1968년도에 강원도 평창군 어느 마을에서 어느 어린이가 외바디를 쳤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지금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나는 대한민국이 싫어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만 이런 법이 있느냐? 교통사고를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 거, 이건 잘못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중상해와 무관하게,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여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이 아니고요, 폐지하면 됩니다. 폐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하면 문제점도 있다,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그러면 종합보험 가입 안 할 거 아니냐,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그래야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텐데 돈도 없는 사람 사고 내놓고 종합보험 아니고 어쩌란 얘기냐. 그런데 종합보험 가입을 형사처벌 때문에 가입합니까? 사망사고도 종합보험 처리됩니다. 음주운전도 종합보험 처리됩니다. 무면허는 안 되지만 모든 사고, 뺑소니도 종합보험 됩니다. 종합보험 왜 됩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사람이 죽으면 기본적으로 5억 이상 물어줘야 돼요. 식물인간 내면 10억 이상 물어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 20억 이상 물어줘야 돼요. 집에 돈 있습니까? 집에 돈 몇백억 있으면 괜찮아요. 종합보험 가입 안 하더라도 있는 거 좀 떼주면 되죠.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사고 냈을 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한 번 실수로 내 집을 팔아야 되고 내 전세보증금을 빼야 되고 내 월급의 2분의 1이 평생 동안 가압류되고 그것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보험이 안 될 때는 책임보험만 되는데요. 책임보험을 대인완이라고 합니다. 사망사고 때 1억 5천만 원까지만 되죠. 식물인간도 치료비 3천 플러스 후유장애 1억 5천, 1억 8천이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20억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에 사고 당하면은 그래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받고, 어떤 차에 사고 당하면은 1억 8천밖에 못 받고 가해자 돈 없으면은 치료도 못하고 문제점이죠. 이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땐 간단해 보입니다. 이 자동차 저희 사무실의 업무용 자동차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대인배상완, 대인배상완 이게 책임보험입니다. 11만 8,700원. 대인배상 2 무한 15만 1,800원. 15만 1,800원만 더 내면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곳에서는 다 해결돼요. 물론 요율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 더 내야 되겠죠. 어떤 거는 10몇만 원보다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도 안 됩니다. 국가가 사람 다치거나 사람 죽었을 때 그때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무한배상에 가입하도록 하면, 그러면 이 나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민사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비싼 게 자차예요, 자차. 자기 차 망가졌을 때 자차가 외제차 같은 경우 몇백만 원씩 됩니다.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불과 1년에 한 20만 원, 30만 원만 더 내면은 모든 차에 대해서 무한배상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법만 고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모두 다 처벌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전과자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 한 2,500만 되나요? 얼마 되나요? 이 교수? 저기 한 3천만 가까이 되나요? 3,200만? 네. 그 사람들 예비적인 잠재적 전과자다. 누구나 다 전과자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되죠. 전과자가 인턴될 수 있고 대부분 벌금형일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하는 경찰관이 3,200명입니다. 254개 경찰서에 한 10명, 12명, 6명, 18명 그렇게 해서 3,200명인데 현실적으로 1년에 한 25만 건 정도밖에 조사를 못한다. 근데 앞으로 110만 건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경찰관 인력이 지금보다 4배, 5배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를 줄이면 되고요. 사고 내면 혼난다. 그래서 사고 내지 않도록 해서 절반은 그래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도로로로 몇 메탄에 불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거 개인정보보호법에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한편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사고 내면 전과자가 된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의 중상과 경상 뭘 기준으로 할까요? 이번 사고로 중상 7명, 경상 12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할 때 중상이 몇 주부터인지 아시나요? 중상. 여기 저 전문가 말고 자 우리 저 비서실장님 중상 몇 주부터 중상일까요? 아 저 써있네. 3주부터 중상이고요. 2주까지 경상입니다. 2주와 중상은 2주와 3주는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뿔렁뿔렁, 목 뿔렁, 허리 뿔렁, 그리고 머리 저 헤드레스트 쾅. 그래서 목 다치고 허리 다친 거 경추염자, 요추염자, 머리 붙이는 거 뇌진탕. 그거 의사에 따라 2주 끊어주는 사람도 있고 3주 끊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사 만나면 3주, 어떤 의사 만나면 2주. 최소한 중상은 4주 이상이 돼야 되겠어요. 4주 동안 부러진 정도예요. 어디가 부러져야 중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규정만 고치면 됩니다. 도로교통 시행 규칙만 고치고요. 그리고서 대체로 부상사고 180만 명 중에서 90% 이상은 2주짜리. 대부분 2주짜리입니다. 그런 경우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겠죠. 큰 사고가 아닌데. 지금 사람 다치지 않고 단지 차만 망가졌을 때는 리포트 하나만 작성합니다. 단순 물적사고 피해보고서. 그거만 단순 대물사고 결과보고서. 그거 하나만 작성하고 처리 안 해요. 그렇다면
가벼운 경상 3주까지. 그럴 때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한 열흘이나 20일 정도 시간을 줘갖고 생각해 보세요. 자, 둘 다 처벌할까요? 물론 100대 1일 때는 한쪽만 처벌하겠죠. 또는 60대 40명 둘 다 처벌할까요?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좋게 끝나겠습니까? 진단 2주. 벌금 얼마 될까요? 50만 원에서 70만 원. 아주 많으면 100만 원입니다. 그거 피해자가 그럼 그 돈 나 줘. 나 당신 처벌 원치 않아. 이 사람은 형사비용 받아도 좋고 가해자는 벌금 안 내서 좋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라. 한 20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되면 그때 입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상도 크게 다쳤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보도 가운데 누워있어요. 비 내릴 때. 근데 자동차 가다가 밟았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잘못했죠. 밟은 사람이 오히려 실제적인 피해자가 돼야 되겠죠. 과실은 80대 20입니다. 누워있는 사람 80.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중상일 때는 예외적으로 피해자 수가 합의가 된다면은 경찰서 자체 내에 입건심의위원회를 둬서 이 정도로 합의됐으니까 입건하지 말자 라는 쪽으로 하면은 전과자 양상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관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가장 주된 임무는 이쪽 얘기 듣고 이쪽 얘기 듣고 누가 50일이냐 누가 조금이라도 많이 잘못했느냐. 그래서 50대 50이면 고민이 커집니다. 그럴 때 뭔가 근거를 찾아서 51대 49 51대 49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당신은 피해 차량이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해 차량에 대해서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 벌점 먹기 싫어, 나 범칙금 먹기 싫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요. 51대 49나 50대 49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끝까지 다투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간단합니다. 법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만 고치면 됩니다. 쌍방 가실 때는 물론 현저하게 90대 10, 80대 20 이럴 때는 이해가 되더라도 적어도 60대 40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양쪽 다 벌점과 범칙금을 행정처벌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행정처벌 양쪽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남는 건 이제 형사처벌 문제죠. 2주 줄 테니까, 20일 줄 테니까 그동안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형사처벌은 안 하겠습니다. 둘 다 처벌한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과자 양상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하지 않는 교통사고 보험 처리 특례법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도 빨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홍준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TV 전우입니다.